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동안에 시장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는 소식들, 특히나 비트코인의 어떠한 수요들을 창출시킬 수 있는 많은 어떤 소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들과 그리고 가격 전망들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저께는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기록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GBTC 물량이 유출되는 것들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유입액이 얼마인지는 집계가 완료가 되면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신규 ETF들이 단 51거래일 만에 48만 개 물량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했을 때 무려 3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거죠. 네, 그에 반해서 지금 GBTC 물량들도 계속해서 유출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액이 이 정도나 많이 차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상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체 모든 ETF들과 통틀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를 살펴봤더니 볼륨이죠.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블랙락 ETF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O라고 하는 S&P 500 추종 ETF보다 더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GBTC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고무적인 뉴스는 지금 홍콩에서 올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전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공식적인 루트들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창출 및 현금 상환만 강제하는 미국과 다르게 현물 발행과 환매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상품을 갖다가 이제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상들이 적중이 된다면 홍콩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홍콩에서 가장 크게 이 암호화폐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해시키라는 회사에서 지금 나온 소스에 의한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에서 ETF 전반적인 거래 볼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트렌드와 이 홍콩에서 ETF 트렌드가 합쳐졌을 때는 정말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처럼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2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방침이다라고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가 자사 유럽 어퍼튜니티 펀드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금 SEC에 서류를 제출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25%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베이비붐 세대의 부가 비트코인 채택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80조 달러, 무려 10경이 넘는 어떤 베이비붐의 자금이 서서히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마이크 노보그라치만의 의견이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등락들은 언제든 계속되겠지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대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다소 주춤한 흐름들, 다소 중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수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000개 이상의 물량이 지금 또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010년에 채굴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의 초기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량들을 이동하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전부 다 채굴자의 물량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오래된 코인들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D 지표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채굴자들의 물량들의 이동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채굴자들의 매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물량들이 결국은 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규로 발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감기가 지나면 절반으로 뚝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물량들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수요를 통해서 소화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채굴된 비트코인보다도 월등하게 더 많은 물량들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왔다는 거죠. 추가로 거의 43,000개 이상씩을 매달마다 매집을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더 많은 물량들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선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요 구간들은 보시면은 가격이 조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채굴자 물량들이 매도되는 것들 이상으로 수요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반감기가 도래하게 됐을 때는 이 물량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수요는 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동력들, 아까 소개드렸던 모건 스탠리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모두가 다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에는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또 계속해서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 물량들이 한 달 사이에 무려 11.8%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모아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이번에 한번 조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건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은 다시 70K를 상회하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레버리지가 조정이 일어나기 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다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탄탄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레버리지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거품이 해소가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이 구간들에 비하면은 거래량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CVD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VD는 제가 뒤에서도 세부적인 장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고래들의 주소, 고래들이 얼마나 물량을 담았는가 그런 지표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누적 거래량 델타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거래량들이 얼마나 누적이 돼서 매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게 많이 늘었다가 지금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다시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CVD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거래량 데이터가 다시 늘어나게 됐을 때는 가격이 더 크게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세 상승장에 지금 어디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아직까지는 초반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야구로 치면은 5회 초 정도까지는 온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 모멘텀을 지금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나 조정장에 또 어떻게 더 반응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역대 반감기 직전 하락장과 대비를 했을 때 이번에는 굉장히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잘 방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MVRV G스코어로 봤을 때는 우리가 MVRV G스코어가 과열되었을 때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 6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MVRV G스코어가 3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69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2도 되지 않은 1.8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추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굉장히 많은 베이비 부머의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암호화폐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화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더 폭넓은 확장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들이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에 막혀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암호화폐 책임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모가 월스트리트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대형 마케팅사와 유통 네트워크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 자문 전문가들이 고객의 비트코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더 학습을 해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홍보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마이크 노버그라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SEC의 어떤 행보들이 계속해서 좀 거스리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도 분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도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증권성을 두고서 뭔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켄리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의원 4명이서 SEC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FTC와는 입장이 너네가 상충이 되는데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자산 분류와 관련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 못한다면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어 차트 먼저 보시면은 72K에 그 전까지는 좀 옅게 형성되어 있는 매도벽이 아주 뚜렷하게 진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73K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75K에는 여전히 굉장히 뚜렷한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는 텅 비어 있고요. 여전히 60K에 가장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들이 지금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어떤 움직임들이죠. 그래서 이 고래들이 언제 진입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가 오히려 소폭 물량을 넣고 있고요. 빨간색 고래도 물량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들을 살펴봤을 때는 약간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나머지 고래들이 힘입어서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고래 움직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에는 미국의 GDP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PC, 그리고 토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 특히 기관들을 필두로 한 대규모 자본을 움직이는 이 주체들은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금요일 날에 옵션의 만기일도 도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70.3K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구간이죠. 70.2K 상단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어제 강조를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고래들의 어떤 물량들이 꺾여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바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향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68에서 69K를 먼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22EMA가 있는 66.5K 부근을 지금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50SMA가 있는 59K까지는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지금 RSI가 중립 구간에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MACD 상으로도 단기선이 지금 장기선을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들, 즉 매수세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지켜내고 만약에 73K를 다시 탈환을 하게 됐을 때는 빠르게 76K와 80K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앞서 강조를 드렸지만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죠. 그리고 이 22EMA 구간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상단을 또 잘 유지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려는 찰나에 지금 다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물대의 구성을 봤을 때 제가 어제도 URPD 상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얇은 구간들이기 때문에 73K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73K가 이전 최고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뚫고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갔을 때는 더 많은 상승세들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은 이 하단이 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22EMA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격 장표 말씀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이 지금 72K 부근에 가장 많은 지금 숏 포지션 물량들이 집결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간들을 청산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빠르게 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들을 봤을 때 기관들과 헤지펀드가 지금 반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롱 포지션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헤지펀드들은 숏 포지션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개의 격차가 지금 이만큼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또 며칠 동안의 가격 변동이 불규칙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기관의 매수세들이 기관의 롱 포지션들이 물량이 더 많고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뭐 상승의 추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 전망에 대해서 10X 리서치에서는 현재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끝부분에서 브레이크아웃은 상방으로 지금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겪고 나면은 이전 시장 사이클 고점을 재시험하고 나서 이걸 돌파할 때는 상당한 수준의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83,000달러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